안녕하세요. 수리돈술 오승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 제 자료 이제 수리논술은 오승준. 네, 요 자료를 보시면 2023학년도 논술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합격 수기들이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도 좀 읽어보시고 학생들도 읽어보면서 좀 동기부여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맨 뒷면에 보면은 12주 특강반 그 제 수업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요. 요게 어머님들 갖고 계신 게 이제 최신 업데이트 버전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논술의 길 요 자료 보시면 논술 전형을 정말 잘 정리해 놓은 자료집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맘때가 되면 논술의 길 받으러 학원으로 오십니다. 근데 요번에 좀 육모가 조금 빨리 진행이 돼서 요걸 책자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책자로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학원 방문하시면 조금 더 좋은 종이로 예쁘게 그 책자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와서 활용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뭐 이겁니다. 논술은 선물 같은 기회다. 그러니까 내신이나 정시로 가기 어려운 대학에 갈 수 있는 전형이 논술이기 때문에 잘 대비해서 논술로 대학 가자라는 얘기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연안성서 중경이 수리논술 설명회고요. 연안성서 중경이 모집 인원은 1418명입니다. 어머님들 논술 전형을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한 번은 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 건데요. 1418명, 뭐 경쟁률이 높다, 모집 인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올해 입시가 끝나면 1418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논술 때문에 웃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상향 지원이거든요. 자기 성적 대비 높게 써요. 높게 써서 붙은 학생이 1418명. 이 기회를 잘 준비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연세대 논술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열 259명 선발하고요. 논술 100% 전형입니다. 수리 60점, 과학 40점, 치의과, 약학과, 자연계열 선발하고요. 의학계열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수능 안 봐도 되고요. 네, 안 봐도 됩니다. 안 보고 논술 보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수능 성적하고 상관없고 내신 성적하고 상관없습니다. 논술 잘 보면 합격하는 기회예요. 네,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기하 확통입니다. 앞에서 과학논술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셨겠지만 모집 단위별로 선택할 수 있는 과학논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학논술 선택과 모집 단위 선택 같이 고민해서 정하셔야 됩니다. 논술의 길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사진 찍으실 때는 저랑 같이 찍으셔도 됩니다.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해서요. 자, 그다음에 네, 요거 네. 이제 과학 그 선택 과목입니다. 아이고. 네, 찍으셨습니까? 자, 2023학년도 경쟁률입니다. 자연계열 22.7대 1, 공학계열 23.8대 1, 치의학계열 99.8대 1. 연대논술 그 지원 그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요. 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연대 논술로 딱 합격해서 지금 잘 대학들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논술로 붙은 학생들 영과고 학생이 많을까요? 일반고 학생이 많을까요? 약간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영과고 학생이 많을 것이다. 일반고 학생이 많을 것이다. 네.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대학에서 이런 걸 발표했어요. 연대가 이런 걸 잘 발표 안 하는데
올해 이제 이런 표를 발표했어요. 고교 유형별 현황 지원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유형별 그 지원자 대비 비율과 최초 합격 비율, 등록한 학생들의 비율, 총 합격. 자, 총 합격이라는 건 뭐냐면요. 최초 합격한 다음에 이제 추합으로 빠져나가면서 추합이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대 논술로 붙었지만 다른 대학에 가는 거죠. 그러면 총 합격자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총 합격자에 대한 각 유형 고교 유형별 비율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요. 난해합니다. 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딱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영과고와 이제 일반고를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영과고 지원자 수 이런 걸 지금 학교가 발표한 게 아니고 제가 막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지원자 몇 명 거기서 비율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한 겁니다. 잘했나요? 네. 좀 어머님들이 칭찬을 해주셔야 제가 목도 잠겼는데 네. 뭐 박수 치는 거 좀 좋아합니다. 네? 네. 근데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까불지 말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자꾸 자, 영과고 지원자 수를 조사해 보니까요. 1240명입니다. 네. 이게 대략 영과고 전체 학생의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대 논술을 씁니다. 영과고 합격자 수는 354명이었습니다. 자, 연대 논술 작년에 모집 인원은 자연계가 245명이었어요. 245명. 자연계가 올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조금 더 늘어났는데 245명이었는데 영과고 합격자 수는 354명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등록한 학생은 9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영과고 등록자 수는 96명. 근데 제가 이게 영재고랑 과고랑 조금 다릅니다. 영재고가 훨씬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입결이 좋아요. 그래서 영재고 학생들의 합격률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4%. 영재고 학생들 한 반 정도는 썼을 때 붙는다. 잘합니다. 영재고 학생들이 역시. 그렇지만 다 붙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영재고 어머님 계시면은 영재고 많이 붙는데 우리 애도 붙겠지.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닙니다. 떨어지는 비율이 나오고요. 잘 준비하셔야 돼요. 자, 과고로 가면은 이게 13%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고 학생들 연대 논술 과고생이 강하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13%밖에 못 붙고요.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탈락하니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반고를 볼게요. 일반고 등록자가 인문자연 합쳐서 205명입니다. 퍼센트를 계산하면 이게 제가 계산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대학에서 인문자연을 나눠서 통계를 발표해주면 좋은데 이걸 꼭 또 합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문자연계 합쳐서 일반고 등록자 그러니까 이제 지역자사고와 일반고 이렇게 합쳐서 네. 인문자연 합쳐서 205명이었고요. 인문계 모집 인원이 101명입니다. 그럼 최소한 104명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해 못하신 분 계시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인문자연 합쳐서 일반고 등록자가 205명인데 인문계 모집 인원이 101명이니까 인문계 모집 인원 101명이 전부 다 일반고 학생이라고 했을 때 자연계열 학생들은 104명이니까 104명은 최소 수치가 되겠죠. 자, 요번엔 이해되셨죠? 네, 조금 어려운가요? 자, 그런데 외고 합격생이 20명이에요. 그러면 외고 합격생은 인문계로 볼 수 있잖아요. 아마 거의 인문계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러면 일반고의 인문 합격자는 한 80명 정도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일반고 자연 합격자는 120명대, 한 120, 3명, 4명 이렇게 제가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영과고 학생이 맞나? 일반고 학생이 맞나? 일반고 학생이 더 많이 지금 논술로 연대를 합격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일반고 학생들이 지금 영과고 학생들한테 조금 그 경쟁의 부담감을 느끼는데 결국은 인원은 좀 더 많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랬다라는 거 작년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요. 이제 그 연대 합격생들의 이제 성적을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주거든요. 근데 이게 딱 몇 점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주니까 제가 이거 이제 줄자 대고 긋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어가지고 저쪽에 가가지고 막 이게 몇 점이냐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대충 짐작을 한 겁니다. 짐작을 한 건데 자 자연계열 최종적인 합격을 얘기했을 때 한 40, 그러니까 맨 아래 단에 한 40점 정도에서 합격을 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로 한 33점 합격생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조금 예외로 보는 거고 한 여기까지는 의미 있는 컷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요 정도 한 40점대에서 붙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공학 계열은 요게 한 45점 정도가 컷. 예외적으로 한 34점인 학생도 있었던 것 같고 자, 치에는 요게 한 52점 정도가 컷. 요렇게 제가 추정을 합니다. 요거 숫자 써놓은 거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 찍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어머님들 위해서 선물 준비한 선물. 이거 줄자 그어가지고. 네. 자, 이 자료를 보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일단 과학 논술을 표준 점수로 하다 보니까 원점수 만점도 감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정확히 발표는 안 하는데 만약에 표준 좀 제가 이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좀 여유 있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이제 과학 논술이 40점인데 학교에서 발표는 안 했어요. 근데 평균을 만약에 가정입니다. 가정. 평균을 20점으로 하고 표준 편차를 5점으로 하면은 최고점을 받는 학생들도 한 10점 정도가 감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감점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거를 학교에서 설명을 할 때도 표준 점수를 내다 보니까 점수가 낮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10점 정도는 더 더해서 위쪽에서는 10점, 아래쪽에서는 한 뭐 15점, 뭐 20점 이렇게 더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게 이제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수치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공학 계열 전체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과와 하위권 학과의 차이가 있다. 요 컷이라는 거는 하위권 학과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고 상위권 학과는 이거보다 더 컷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모든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좀 어렵긴 하지만 뭐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닌데 그 합격 컷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점수 분포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뭐를 조사한 거냐면요. 요게 각과 사진 잠깐만요. 제가 요 화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각과의 모집 인원이고요. 요게 지원 인원이고요. 요게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경쟁률이에요. 자, 경쟁률인데 추가 합격자들을 제가 이제 덧셈을 한 겁니다. 대학에서 딱 이렇게 발표한 적은 없어요. 제가 그 자료들을 보고 추가 합격자를 이제 다 숫자를 해가지고 더한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수학과가 217명이 지원을 했는데 몇 명이 붙은 거냐면 31명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31등까지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수합이 계속 돌면서 23번까지 갔으니까 217명에서 31명이 붙은 거니까 31등까지가 합격이다라고 생각하고 경쟁률을 좀 다시 내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경쟁률을 다시 내봤더니 실질 경쟁률이 수학과는 7대1이었다. 그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실질 경쟁률을 다 정리를 한 거니까 요거도 어디 가서 보실 수 없는 자료니까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센터장 이복희 센터장님 제 수업 시간표는 따로 나갔나요? 전체 시간표에 들어가 있나요? 그것도 하나 좀 저한테 좀 갖다 주겠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요. 기계공학부의 실질 경쟁률이 한 8대1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추합 인원과 모집 인원의 비율인데요. 그러면 추합이 많을수록 어떤 성질을 갖는다는 뜻일까요? 추합이 많은 과는 어떻다? 영과고 학생이 많이 썼다. 이해가 되시나요? 영과고 학생이 붙으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을수록 영과고 학생이 많이 썼다라는 뜻이 됩니다. 수학과 2.9, 전기전자 1.9, 네, 요런 과들, 요 비율이 2.9, 이제 컴퓨터 과학과 요런 과들이 추정입니다. 추정. 네. 영과고 학생들이 많이 썼다. 우리 학생이 뭐 수리논술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아서 영과고 학생과의 경쟁이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요 숫자가 낮은 과들을 노려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제가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합격생들의 모의논술 성적. 제가 이거 통계를 어디에서 발표를 하지는 않는데 한 개인 선생님으로서는 연대 논술 합격자를 제가 제일 많이 배출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격한 학생들의 모의논술 성적을 보니까요. 100점 만점에 40점을 기본 점수로 주고 실제로 모의논술 좀 난이도가 어렵거든요. 40점을 기본 점수로 줬을 때 60점대인 학생이 54%, 70점대인 학생이 42%, 50점대에서도 나오긴 나오더라. 합격생이. 자,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표고요. 60점, 70점을 받으면 반드시 합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점수대에서 합격생이 나온다. 그러니까 70점대가 나온다. 그러면 좀 괜찮다. 뭐 100% 붙는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한양대로 가겠습니다. 한양대는 155명 선발하고요. 뭐 비교과 10%는 실제로는 감점이 거의 없습니다. 출결 봉사, 그러니까 출결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으면 감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고요. 네.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기계공학과. 한양대 기계공학과 시험을 보는 시험 현장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예, 건물 하나에 지원생이 들어갑니다. 큰 건물 전체에서 학생들이 다 기계공학과 시험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국수형 탐구 6145 수학이 1등급인데 다른 과목 성적은 잘 안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수학만으로 합격했습니다. 자, 1412 자, 수능을 좀 망쳐가지고 원래 이렇게 낮은 학생은 아니었는데 수능이 4등급이 나왔다. 원래 이렇게 안 나온 그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성적이 뭐 아주 퍼펙트하다고 볼 수는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논술 잘 준비해가지고요 논술로 합격했어요. 네. 이런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성균관대를 보겠습니다. 뭐 전체 내용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니까요. 뭐 의예과는 삼합사고요. 국수형 탐구 이렇게 해서 네. 약학 반속을 애지, 애는 에너지, 지는 지능형 소프트웨어, 반은 반도체, 소는 소프트웨어, 그런 글로벌 바이오 메디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높거든요. 최저가 3합5 국수형 탐구. 자연계열,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3합6이에요. 3합6. 네. 국수형 탐구 3합6.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수일 수투입니다. 수일 수투고 이 성균관대는 입시 요강에 발표하는 내용과 설명회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가지고요. 저희가 매년 성균관대 설명회는 직접 갑니다. 그래서 직접 뭐라 그러는지 이제 듣는데 요번에도 이제 설명회 가서 혹시 어떤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일 수트에서 본다라고 설명회에서 얘기하고 있다. 직접 가서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자,
작년 합격 사례입니다. 공학계열 5일 3, 4위. 자, 국어 5등급이 떴어요. 네, 성균관대 갑니다. 자, 3합 6이 나오죠. 수학 1, 영어 3, 탐구 하나 2 맞춰가지고 3합 6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국수 0 탐구, 수학, 영어, 탐구 하나로 3합 5를 맞춰서 3합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국어가 3등급, 과학 4등급 이래서 정시로는 갈 수가 없죠. 네, 네, 요런 성적. 근데 이제 이런 걸 보여드리면 그 학생들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은 다 상향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적대가 그렇게 합격생들의 성적대를 조사해 보면 그렇게 막 높은 점수들이 아니에요. 조금 저조한데 쓰는 거거든요, 논술을. 그래서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합5로 성균관대 합격했다. 요건 이제 성균관대 설명회에 대해서 이제 그 블로그에 이제 누가 포스팅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합격자 평균은 100점 만점에 57점 정도였고 수학은 3문제 수일 수투에서 출제할 것이고 문제 어렵고 시간 부족하다. 풀이 과정 생략하지 말고 꼼꼼히 서술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서강대는 이제 76명 선발합니다. 자연계 인원입니다. 자, 국수, 영어, 탐구 한 과목에서 3합 7이에요. 네, 3합 7. 네. 그리고 미적기어 학통. 자, 컴퓨터공학과 합격한 학생 보니까 5위, 2, 3 이렇게 해서 서강대 논술로 가가지고 잘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서강대는 교과, 비교과 반영이 있어요. 교과를 10% 반영해요. 그럼 교과를 어떻게 반영한다는 얘기냐? 자, 요게 이제 서강대 교과 반영 방법이거든요. 자, 요거가 그러니까 이제 전형 총점을 제가 100점으로 설명드릴게요. 100점. 그러면 논술이 80점이라는 얘기고요. 교과가 10점, 비교과가 10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교과 만점이 10점이죠. 교과 만점이 10점. 이해되시죠? 네. 교과 만점 1등급이다. 그러면 10점을 준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8.75등급이면 9.6점 준다. 이 점수를 깎겠다는 겁니까? 안 깎겠다는 겁니까? 안 깎는다는 얘기죠. 근데 8.75를 초과하면 0점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8.75 초과하는 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웬만하면 깎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서강대 경쟁률이에요. 최초 경쟁률은 전체를 보니까 한 94대 1인데 자, 서강대는 최저가 있으니까 최저 맞춘 학생들의 최종 경쟁률을 보니까 한 23대 1이더라. 그런 이제 표입니다.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요. 네, 이게 최종 경쟁률은 한 12대 1이더라. 그래서 최저를 맞추고 나면 경쟁률이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중앙대 보겠습니다. 중앙대는 261명 선발하고요. 논술이 70%, 교과가 20%, 비교과가 10%. 논술에서 비교과는 거의 감점이 없어요. 자, 의학부, 약학부, 자연계열 이렇게 있는데 자연계열만 뭐 설명을 좀 드리면 3합 6이에요. 3합 6. 네, 과탐 한 과목 반영해서 3합 6이다. 수리논술 시험 범위 미적기하 확통 이렇게 되고요. 자, 작년 사례입니다. 전자전기 5일 3, 4이 토목공학 6이 1, 2, 6. 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네. 대학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대 내신은 그럼 어떻게 반영하냐? 요렇게 자, 전형 총점을 100점으로 놓고 봤을 때 교과 만점이 20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은 20점을 주겠죠. 1등급은 20점을 줄 것이다. 그럼 8등급은 16점. 별로 안 깎죠. 그러니까 7등급까지 19점이 별로 안 깎습니다. 0.8점밖에 감점이 안 되니까. 네. 9등급은 8점. 뭐 이렇게 준다라는 건데 이게 또 잘 보면요. 국수형 사과 상위 5개 과목이에요. 잘 본 거 5개. 잘 본 거 5개가 얘가 제일 잘 본 내신을 모아봤더니 5개가 7, 7, 7, 7, 7이었다. 나머지는 다 8, 9, 8, 9, 8, 9. 뭐 어떤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예, 내신 시험보다는 어떤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들.
제일 잘 본 거 5개를 모아봤더니 77777이었다. 0.8점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감점 거의 없다는 얘기죠. 네. 경희대는 이제 304명 선발하고요. 논술 100%. 교과 상관없어요. 감점 없다. 네. 경희대 의치한약 계열은 이제 의치한약 중에서 최저가 조금 낮은 편이죠. 네, 국수영과 한 과목해서 3합 4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학 계열을 쓰면서 이제 의대에 쓰는 학생들이 이제 경희대 의학 계열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계열은 2합 5예요. 국수영, 과탐 한 과목 2합 5. 그죠? 2합 5. 굉장히 가벼운 최저가 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미적기와 학통이고. 그래서 이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2호 423 수학이 5등급인데 경희대에 붙었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수학이 5등급인데 어떻게 경희대를 붙냐? 붙은 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니 붙은 걸 안 붙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논술을 잘 준비하면 이 또 논술에 고유한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잘 준비한 것과 맞아 갈 때 이런 의외의 성과들이 또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이 25423으로 어딜 가겠어요? 네. 자,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자연계 135명 선발하고 논술 100%. 교과 비교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약학 계열 선발하고요. 약학 계열은 4합 5, 자연 계열은 2합 5. 2합 5는 이제 굉장히 낮은 최저죠. 근데 수학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요. 수학을 하나 포함해서 2합 5. 수리논술 시험 범위는 미적기와 확통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논술 전형 한 번은 정리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 왜 오승준 수리논술인가? 제 수업의 시그니처는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9가지 전략이에요. 요게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요걸 제가 늘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키거든요. 요게 앞글자만 따면 직간수, 거추, 구의, 그분 이렇게 돼요. 요게 노래도 있어요. 이게 랩인데요. 불러볼까요? 이걸 왜 불러요? 직간수, 거추, 구의, 그분. 제가 계속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요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수학자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논술 문제의 특징에 맞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제가 요거 합격 수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연세대 수학과 합격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수학 실력이 굉장히 탄탄한 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영재고 학생이었고요. 아주 수학을 잘하는 학생인데 논술 적응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50점, 60점 이런 성적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점차 성적이 이제 자기 원래 좀 실력대로 좀 올라갔고, 근데 이 학생이 늘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 문제를 좀 놓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논술에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답을 쓸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게 분류하여 분석하기거든요. 근데 연대 논술은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가 늘 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학생이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 문제를 늘 놓치고 틀리고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요거만 좀 잘 잡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연대 수학과 실제 시험 문장 가서 다 풀었어요. 네, 퍼펙트하게 시험 보고 왔고요. 수업 때 배웠던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모두 도움이 되었지만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전략은 분류하여 분석하기였다. 작년 연대 논술 1번과 2번이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 유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하며 문제를 푸니 경우를 나누지 않고 문제를 푸는 등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퍼펙트한 시험을 봤거든요. 이런 게 이제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이에요. 자, 이 학생 이제 한양대 합격한 학생인데요. 첫 모의 논술 때 한 문제 제대로 못 풀었지만 오승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며
80점대도 맞을 수 있게 되었고 선생님 아니었다면 합격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생각은 거꾸로 해도 논술은 똑바로 하라. 이게 이제 거꾸로 논증하기거든요. 그러니까 P면 Q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나갈 때요. P면 Q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나갈 때 증명 문제는 이 결론을 가르쳐줘요. 이렇다는 걸 증명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보면서 어떤 증명의 아이디어를 얻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는 증명은 이쪽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거꾸로 가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증명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거꾸로 가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이렇게 거꾸로 가보더라도 네. 자, 이거 설명에 끝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거꾸로 가보더라도 논술은 이렇게 똑바로 써야 된다. 요걸 이제 연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게 이제 연습이 안 됐을 때는 못 푸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쓰는 애들이 또 나와요. 예, 거꾸로 쓰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생각은 거꾸로 해도 그럼 너네가 논술은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제 외치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생각은 거꾸로 해도 논술은 네, 이거 안 할 줄은 알았어요. 논술은 똑바로 해라 제가 이제 늘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증명 문제를 풀 때는 엄청나게 이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생각은 거꾸로 해도 논술은 똑바로 하라고 수업 때마다 강조하신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이 합격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논술로 합격한 지인의 추천으로 12주 특강을 듣게 되었는데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특강은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개념 설명과 기출이 담긴 수업이었다. 자, 매주 다른 주제와 그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통해 개념을 쌓고 수업 이후 모의 논술을 통해 실전력을 키울 수 있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으로 문제의 큰 틀과 서술법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는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되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혼자 공부하면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했다. 중앙대 합격한 학생이 이렇게 합격 수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자, 왜 오승준 수리 논술인가? 자, 10년간 검증된 대면 첨삭 시스템과 축적된 데이터에 따른 원서 상담. 제가 논증과 추론 학원을 개원한 것이 2012년도였고요. 지금 이제 11년이 지났네요. 10년간 검증된 대면 첨삭 시스템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반드시 올려주는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서를 쓸 때도요. 그냥 여기 쓰면 어떨까?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학생의 논술 실력을 잘 반영해서 적절한 대학의 적절한 학과에 원서를 써야 되겠죠. 네, 그러한 이제 원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은 연세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네, 1대1 첨삭을 통해 제가 빠뜨린 부분을 점검하고 다음에는 같은 이유로 감점되지 않도록 연습했는데 이를 통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첨삭 선생님들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콕콕 집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제 제 수업은 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다 첨삭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10년간 검증된 이제 첨삭 선생님들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학생들을 다 지도하고 있고요. 저는 어머님들이 제 수업에서 이렇게 첨삭 수업이 진행이 될 때 한 번쯤 학원을 와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공부의 열기, 논술을 잘 준비해서 합격하겠다. 그런 어떤 공부하는 그런 열기가 느껴지는 게 이 첨삭 수업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건데 그냥 수동적인 어떤 강의를 듣는 것 이런 형태로 공부하는 것으로 과연 어떤 공부 실력이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첨삭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어떤 동기부여도 하면서 열심히 논술 준비해서 실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처음에는 논증과 추론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을 다녔습니다. 어디 다녔죠, 이거? 네. 하지만 저랑 잘 맞지 않아서 다른 학원을 찾는 도중 논증과 추론을 알게 되어서 다니게 되었고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첨삭을 해주어서 좋았습니다. 자, 대면 첨삭 시간을 통해서 제 풀이에서 필요가 없거나 빠진 부분을 잘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네. 지금 이제 가시는 어머니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급해지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안 급해지겠습니다. 자, 이 학생의 얘기는요. 논증과 추론학원은 수업을 한 뒤에 수업에 대한 논술 모의 시험을 보고 첨삭 선생님들께서 첨삭을 해주는 수업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논술 대비에는 논증과 추론의 수업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논증과 추론 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아주 바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보니까 논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어떤 대면 첨삭이 없는 수업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어머님들이 이 학생의 이런 이제 그 현명한 선택, 그러한 선택을 어머님들도 하시리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자, 첨삭을 받는 것은 논술 준비에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서술할 때 빼먹은 증명식처럼 논술 첨삭을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균관대 합격한 학생의 인터뷰입니다. 자, 제 수업 12주 특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12주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처음에 3번은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계속 적용하는 연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미적분을 제가 이제 3번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 파트를 3번, 확률과 통계를 2번 이렇게 해서 11주 수업을 하고 연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Y반, 연대 대비반은 11주 수업을 하고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9월 18일에서 24일 사이가 이제 9월 23일이 연대 시험이니까요. 요때 연세대 파이널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요 주에 요 정규반 수업은 1주간 추강을 하게 되겠고요. 연세대만 쓰는 게 아닌 학생들은 이제 12주차 수업이 있습니다. 연세대 시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12주 수업을 해서 12주 특강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제 수업은요. 앞에 주제 강의, 모의 논술, 해설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다시 논술하기 과제가 나가서 아이들 꼼꼼하게 다시 논술하면서 복습하고 논술 연습할 수 있도록 저희 수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모의 논술 써서 내면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모의 논술 시간에 대면 첨삭, 그 다음에 다시 써온 거 잘 썼는지 질문, 평가, 점검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수업은 Y반과 S반 두 반이 있는데요. 자, 반을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연대만 쓸 거다. 연대만 쓸 거다. 자,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이나 이제 연대만 쓰려는 이제 연과고 학생들이겠죠. 그런 학생들 Y반 추천드리고요. 자, 연대도 쓸 건데 연안성서 중경이 이렇게 이제 6개 논술을 우리가 6논술이라고 하죠. 이렇게 쓰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S반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제 수업은 매년 그 마감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은 조금 이제 서둘러서 등록을 하셔야 이제 마감이 되면은 또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좀 못 듣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니까 좀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